18세 소년이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시계는 돌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 64개의 성, 1400개의 마을.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상식이 뒤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말 타는 민족의 왕이 사실은 강력한 해군을 활용해 해상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정복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목적은 평화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1500년 동안 땅속에 묻혔던 비밀들과 함께 되살아나는 광개토대왕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광개토대왕의 진짜 이름을 아시나요?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은 그의 업적을 기려 후대에 붙여진 시호이고 그의 진짜 이름, 즉 본명은 바로 담덕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들어 재위 기간 동안 사용한 연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락이었죠.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22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 정복군주가 왜 평화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64개의 성을 함락하고 1400개의 마을을 점령한 왕이 말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그는 고구려의 압도적인 힘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겁니다. 즉,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영락이라는 연호 자체가 고구려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여겼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하면 여러분은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철갑을 입은 기마군단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마민족의 왕이 사실은 바다에서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다는 걸 아시나요? 396년 백제와의 운명적 대결. 백제는 한강 유역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산맥으로 둘러싸인 천연방벽. 육로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죠. 그런데 광개토대왕의 선택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다. 그 순간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강 하구로 몰래 진입한 함대는 새벽녘 마치 바다의 용처럼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꿈에서 깬 것처럼 경악했죠.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404년 왜군이 대방계로 침입했을 때의 일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왜군을 격파했어요. 이 승리는 고구려가 왜군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로 인해 왜의 한반도 침입 시도는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천하무적이었던 그와 관련된 가장 놀라운 미스터리가 뭔지 아시나요?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위대한 정복 군주였지만 그의 수명은 안타깝게도 길지 않았습니다. 39세. 이게 말이 되나요? 22년 동안 동아시아를 뒤흔든 그 모든 정복을 64개 성을 함락하고 1400개 마을을 점령한 그 모든 업적을 39세까지밖에 못 살고 해낸 거라고요? 광개토대왕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하루도 쉬지 않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정말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그의 원대한 비전과 탁월한 능력은 고구려의 영토와 영향력을 상상 이상으로 확대시켰을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39세에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걸까요? 독살? 과로사? 전투 중 치명상? 아니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 추측과 썰이 존재하지만 1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죽음의 진실은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높이 6.3m의 거대한 돌기둥이 15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서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광개토 대왕릉비가 바로 그랬습니다. 414년에 세워진 이 비석은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잊혔어요. 주변 농민들은 그저 옛날부터 있던 큰 돌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1880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청나라 관리가 지나가다 이상한 돌덩이를 발견해요. 이 돌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무심코 이끼를 긁어내는데 잠깐 이건 글자잖아. 그리고 1775개의 한자가 완벽하게 새겨진 거대한 비석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왕국이 갑자기 눈을 뜬 순간이었어요. 광개토 대왕릉비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광개토 대왕은 그저 역사 기록상 중요한 왕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위상이나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었는지, 심지어 독자적인 연호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1883년 중국 지안에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릉비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논쟁이 시작됩니다. 비석이 발견되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석의 특정 부분이 일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문제의 구절은 이겁니다. 외가 신묘년에 여기서부터 몇 글자가 마모되어 있었는데 일본은 이걸 이용해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 비문은 외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정복했다는 뜻이다. 광개토 대왕을 기리는 비석에 일본의 승리가 적혀 있다고요?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이것 봐.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야. 하지만 한국 학자들이 반박합니다. 이건 고구려인이 쓴 비석이므로 주어는 당연히 고구려이고 고구려가 외를 격파했다가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광개토 대왕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비석에 왜 적국의 승리를 새기겠습니까? 이 논쟁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석이 어떻게 정치적 도구가 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비석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수묘인 330가구를 배치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단순히 왕릉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고구려 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왕릉 수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김으로써 이들을 고구려의 일원으로 동화시키려 했던 겁니다. 광개토 대왕은 단순히 땅을 넓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구려 중심의 평화로운 동아시아라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거죠. 비록 39세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1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 그의 영락, 즉 영원한 평화의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팩트 기반의 더 흥미진진한 역사의 비밀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